자, 마지막 있는 거 전자공탁권 해볼게요. 용어 정리를 보시고, 전자공탁 경우에는 금전 공탁 사건에 관한 신청하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다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권에 대한 출고 또는 효율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탁할 때는, 공탁 신청할 때는 금액 제한이었지만은, 그러나 전자적으로 찾아갈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사건이어야 돼요. 그것만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정로의 경우에는, 상정로의 경우에는 전적할 사람은 개인위원과 법인위원과 변호사위원, 법무사위원 넷 중에 하나는 넷입니다. 이러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런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또는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자여야 돼요. 대법원에 요청하는 법인위원은 공탁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원칙은 법인위원은 공탁에 출석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신청서에 사업성격에 따른 신관 임금을 내려고 임금증명과 자격증명 서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변호사, 법무사위원도 공탁에 출석해서 그 자격증명 서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개인위원은 상등록할 때 이거는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상대 등록에 변경 처리할 수가 있어요. 상대 등록 말소 이거는 쭉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항 규정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등록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그런 5년이 지나면은 상대 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이제 등기하고 다른 점이죠. 등기하고 다른 점. 등기의 경우는 상대 등록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나 공탁의 경우는 그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런 날부터 5년이 지나면은 상대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등기의 경우는 유효기간 전에 여기 연장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간은 또 3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전자문서 제출을 할 때는 그런 요구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거나 수여할 수가 있어요. 사망 규정, 공동의 연결을 가진 여러 상사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 또는 출고 또는 휴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번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천자 서명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해당 문서를 제출한 등록 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화 제출할 수 있는데 공탁금 출고 또는 휴소를 한 경우에는 그것들은 1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1번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자공탁의 경우에는 22조와 35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22조가 이게 첨부 서면의 생략 규정이고 35조는 이거는 일괄 청구 규정됩니다. 전자공탁의 경우는 그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항 이러한 경우에 20조 1항과 3조 2항과 32 1항과 53조 2항과 59조 4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뭐 할 때 전부 다 두 통 제출하는 규정입니다. 그런 규정인데 불구하고 하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한 통만 제출하는 겁니다. 파일 양식은 보시고 75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된 때 그때 접수 정보를 보는 겁니다. 정정이나 보정은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의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한 정정 또는 보정은 이것도 전자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적으로는 보시고요. 공탁 나이용 경우인데 전자공탁 경우에는 가상계좌 번호 이쪽으로 공탁금 나이를 아는 겁니다. 공탁이 나올 때면은 보관자는 공탁관에게 납입 사실을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 전송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감이 납입된 뜻을 전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공탁서를 출력해야 돼요. 79 1한 규정. 전자적으로 지급 첨가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세리인이 공탁금 지급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만서로 공탁금 지급한 경우는 예금계좌를 입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으로 계좌해야 되고요. 밑에가 애교인데 적용범위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금전공탁 신청 사건과 공탁액이 5천만원 이하인 금전에 관한 출구 청구, 희소 청구 사건과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전자문서에 관해서 열람 청구하는 사건과 그리고 전자공탁으로 이루어진 공탁에 관해서 사실증명 청구 사건과 전자신청에서 공탁관호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전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등록 경우에는 2항에서 공탁서에 출석해야 될 법인위원은 국가하고 자치단체를 제의한 법인 중에서 전자송업에 따른 공정인수를 사용하는 아예 상대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법인이 만일 그런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때는 출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상가동 신청인이 이국인의 경우에는 그런 이국인 등록번호나 거소신고가 거기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관으로부터 상가 등록할 때 사건 처리 결과 고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로 할 수가 있고 문자 메시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는 보시고요. 전자문서 경우에는 파일 형식은 PDF 파일이 원칙입니다. 공탁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보정이죠. 보정의 경우에는 그런 전자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공탁권 납입은 지정된 가상계좌번호로 납입한다고 그랬어요. 통째로 쏘는 경우에는 발송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제출된 통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발송하는 겁니다. 반송된 경우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폐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공탁자가 다시
재발송할 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정 경우도 그런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공탁관이 정정을 수리할 경우에는 규칙 7조 1항 조치 행정 전자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관이 그런 정정이 이루어지면은 신청인이 접속해 가지고 정정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조서가 정정 경우에는 그때는 12조는 공탁 통지서죠. 공탁 통지서의 발송 절차입니다. 전자정탁으로 해가지고 지구 청구가 될 경우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서가 규칙 실선 1항에 정한 방식으로 성되고 청구인의 전사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격제의 경우에는 그런 자격제인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 이게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사금 지구는 보시고요. 열나무 경우에는 2항 3항 알고 있어야 돼요. 전자적으로 이용한 전자기로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으로부터 일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일주 이내입니다. 전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탁관은 전자문서로 출된 이의신청서를 출력해 가지고 법원으로 송부하는 겁니다. 18조 1항 규정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출된 서류 관리예요. 전자공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에 제출 서면을 접수자로 편철하고 별도 기록 관리에 보존하고 시스템에 뜻을 입력하는 겁니다. 규칙 44조 1항 서면에 쓰는 경우죠. 44조 1항 경우에는 그런 공탁 서락서, 공탁 위협 판결 확정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명령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4호는 공탁 당사로부터 열람을 청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요. 그런데 이항의 경우에는 전자로 이은 사건에 관해서 공탁 당사자 아닌 자가 열람과 사실증명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항으로 갑니다. 이때 공탁권의 경우는 그냥 시스템에 뜻을 입력하고 제출 서면을 기타 문서들에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조 1항의 경우예요. 그 중에서 1호 사유만이 그동안 실제 이루어졌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명령서 이런 것들이에요. 공탁 수락서, 공탁의 판결 확정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4호하고 이때 2항하고 차이점은 공탁 상사로부터 열람 청구하는 경우에는 1항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공탁 상사 아닌 자가 열람과 사실청 청구하는 경우는 2항으로 갑니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동공탁의 핵심 내용들 원칙적으로 밟는 공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동공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동공탁 신청하지 못하게 돼요. 미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단에서는 방문 없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능한데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서명 때는 공중유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무통지에 따른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우에는 공정인증서에 가입자의 유구인 등록번호나
공례 거도 신고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여기 변호사, 법무사는 공사서를 방문해 가지고 사용 자손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료 등록은 적금의무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게 등기예규예요. 이 공탁위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그런 등기예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준용을 합니다. 8번은 피공타자가 주소가 불린 경우에는 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알 수 없으면은 그냥 주소 입력 없이 전자로 신청하면은 공탁관의 보정 권고문이 나옵니다. 그런 보정 공문을 출력해 가지고 피공타자의 주민등록통지를 발급받아서 첨부시키면 되는 겁니다. 10번은 공탁금 납입 후에 공탁서를 스스로 출력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출력하는 겁니다. 저석교에서 스스로 공탁서를 출력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 신청인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출력하지 못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거를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반송된 통지서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 지급 신청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사건만 전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공탁 통지서 없이 출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번도 체크하셔야 돼요. 14번. 전자공탁에서 출고 청구는 반드시 출고소관자와 피용타자가 일치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양도받은 양수인, 증거채권자 이 사람들은 전자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방문해 가지고 청구를 해야 돼요. 15번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전자공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피용타자를 을 또는 병 이렇게 놨습니다. 이때 을이 공탁금을 전자적으로 출고한 경우에 병의 승낙서를 넣거나 또는 병을 상대로 해서 공탁금 출고 청구권의 확인 판결을 얻어야 되는데 전자적으로 선고할 경우는 승낙서 가지고는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결이면은 믿을만해요. 이거 갖고 할 수 있어요. 이게 15번이에요. 확인 판결 없이 승낙서만을 첨부해서는 불수리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만일 확인 판결 성문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용타자의 승낙서를 첨부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청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불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 불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이거를 통지해 주는 겁니다. 공탁관이 이의청사를 관할부로 송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들진 신청서를 출력해 가지고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자공탁 사건은 정정은 전자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자공탁 경우에는 청구 생략과 일괄 청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사항들 이거는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전자공탁 내용들이에요. 자, 핵심 정리하면서 마지막 당부 드리는데요.
자, 우리 시험이 5 과목이 있는데 5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순서가 민사집행법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정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이런 식으로 문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전 끝나고 그 다음에 오후까지 점심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이 중에서 뭘 볼까요? 집행 볼까요? 상등 볼까요? 등기물 공탁 볼까요? 다른 거 다 젖주고 핵심 정리 공탁법이 있죠? 금방 했던 거. 공탁에 핵심 정리 공탁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시간에 보십시오. 다른 거 봐봤자 본게 출제될 확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탁법은 양이 적기 때문에 방금의 문제가 바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를 점심시간에 보시고 오후 시간에 문제 풀 때도 공탁법을 이거를 제일 먼저 푸셔야 됩니다. 공탁법을 제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방금의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거의 70%가량 됩니다. 공탁법을 20문제죠. 20문제를 이거를 빨리 10분 안에 이거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집행 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순서로 풀다가 자 이쯤 딱 뒤면은 틀림없이 딱 10분 남았습니다 라고 딱 합니다. 등기 끝내니까 10분 남았다 라는 소리가 딱 들려요. 자, 그 순간 고요했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10분 동안에 공탁법 20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평소에 그 침착했던 마음들이 흔들리는 결과 공탁법 20문제가 다 풀지 못하고 약 7문제, 8문제는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해서 찍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문제 풀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풀면 안 돼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 있죠. 자신 있는 과목은 먼저 풀고 거기서 득점을 확보한 다음에 시간도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을 풀어간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결국은 찍고 나오더라도 어려운 과목들을 찍고 나와야 돼요. 공탁부처럼 만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시간만 잘못해가지고 등기 끝나니까 10분 남았습니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탁법 20문제를 10분 만에 풀지 못하고 나머지는 약 5개당씩은 찍고 나오는 겁니다. 불합격자 특징이에요. 당부컨대 오전 과목 끝나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과목 풀 필요가 없어요. 공탁 핵심 정리 있죠? 이거 들고 와서 이걸 보겁니다. 그러면은 방금의 문제가 거의 70%가량 출제되는 유일한 과목이 공탁이에요. 공탁을 빨리 풀어젖히고 여기도 시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순서로 가셔야 돼요. 이거 당부 드릴게요. 하더라도 꼭 자기 고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쭉 지켜봤어요. 수험생들 거의 20년 지켜보면은 제발 들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풀으면은 공탁에서 17개 이상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딱 10개 맞고 나와요. 공탁 10개 맞으면은 합격의 지름길을 합격이 요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핵심 논리 공탁법, 최종 논리 이걸로 맞춰 들어가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